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출발 성공 투자 어이제입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는 좀 빠르게 문 닫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출발해 봅니다. 지난달에 정말 최악의 관세 노이즈를 딛고 정점을 서서히 지나가나 싶었는데요. 이달 들어서면서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밤 분위기도 미중 무역 협상 첫 협의국이 탄생을 했고 또 이제 주말에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 그 이후에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까지 기대감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서히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이제 2600선을 다달할 수 있을지 기대감 갖고 오늘 차분하게 뉴스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재편도 필요할까요? 이 시간에 꼼꼼하게 출발 대비해보시죠. 먼저 간밤 분위기 그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린 앵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 무역 합의 국가가 나오게 되면서 3대 지수는 확실한 강세로 화답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1% 상승을 하면서 18,000포인트 선 재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0.6%의 상승입니다. 5,66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첫 번째 무역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지난달 2일에 상호관세 발표가 있은 지 한 5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첫 번째 협의 국가가 드디어 탄생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서서히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국과의 협상 역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145%의 대중 관세가 내려올 것이다.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는 그 수치가 50%까지 낮아질 거라는 소식이 흘러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간밤에 투심을 살렸습니다.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상화폐 가격들이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대 반등하면서 3개월 만에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시총 2위 이더리움 역시 10%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는 반면에 금 가격은 빠지고 있다. 오늘의 특징적인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부지런하게 참 여러 가지 말들을 꺼내놨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어제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비난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은 이 fool who doesn't have a clue,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이 나올 때면 보통은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는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해임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런 비난에 어느 정도 내성과 면역이 생겼다라는 점 덕분에 시장으로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세한 디테일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딱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역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give and take, 무언가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양국이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받는 건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영국의 경우에는 소고기와 에탄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요. 보잉의 항공기를 100억 달러어치 구매해준다. 그리고 항공기 엔진은 무관세로 수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 10만 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만을 부과하고요. 그 이외에는 25%. 다만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대수 자체가 애초에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의 관세 부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해 주겠다는 입장 합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 타자, 이것이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질 것인가? 일단 충돌에서 협상으로의 전환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포인트들도 있는데요. 세부 사항과 서명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영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 국가입니다.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협상을 함에 있어서 다른 적자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웨드부시 측에서는
기술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영국과의 무역 합의 크게 관심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별 특징주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M7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권에서 마감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주들 두 가지 재료가 맞물리면서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어제 마감쯤에 나타났던 소식,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라는 점은 호재였습니다만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죠. 암홀딩스의 가이던스가 실망을 안기면서 6% 급락한 점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대체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움직였는데 오늘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주요 특징주 일단 알파벳 전일 급락 7%대나 내렸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의 수석 부사장이 결국 AI에 의해 구글이 대체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 들었잖아요. 알파벳이 여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아니다. 여전히 구글 검색 요청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2% 가까이 주가 움직였고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억울했던 종목입니다. 팔란티어 호실적을 내놓고 심지어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었잖아요. 간밤에 8% 가까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엠러빈이 호실적을 내놓고 12% 가까이 급등한 점 AI 소프트웨어 주들에 대한 투심을 살려준 영향이 있었고요. 시티 측에서는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헬스케어 주들은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세가 임박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 개정을 통해서 약가 인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들려왔거든요.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3%대의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정리를 해보시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뉴스들이 몇 개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같이 해봤는데요. 일단 메타 스마트 안경에 얼굴 인식 기능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 인식이 이 안경의 주인, 내 얼굴을 인식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한다는 거죠. 얼굴을 쭉 스캔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신원이 뭔지 이런 정보 등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화에서 보던 한 가지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스마트 안경에 들어가는 AI용 특수 칩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 역시도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소식이 온디바이스 AI 테마 혹은 메타와 애플 밸류체인주들을 자극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D-Wave 퀀텀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손실폭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는데 흑자 전환이 될 때까지 충분한 자금이 확보가 됐다라는 사측의 코멘트까지 전해지면서 51%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 아이온큐의 주가 역시도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어제 견조한 실적 효과 힘입어서 9%대 반등을 했고요. 사실 정교장에서는 우주 개발 테마주들 인투이티브 머신이라든지 로켓랩이라든지 다 함께 올랐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가이던스가 부진한 여파에 현재 로켓랩의 주가가 2%대 빠지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 모든 뉴스들 어떻게 소화할지 대내적인 변수들까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숫자로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좀 더 모멘텀에 화답하는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물론 야간 선물 지수가 소폭 강보합권으로 미미한 상승만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어제부터의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요, 그야말로 호실적과 외국인의 콜라보였습니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에는 0.2%의 상승으로
꾸준히 올라오곤 있지만 조금 상승폭이 아쉽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등락이었고요. 코스닥은 0.94%, 그 전날에 코스닥이 전약 후강의 패턴을 그리면서 거의 다 막판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줬다면 어제는 그 힘을 응축시켰다가 더 분발하는 폭발해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틀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으로 어제는 1,300억 원의 매수 우위, 그 전날에는 거래소 쪽으로 3,700억 원 샀잖아요. 연이틀 사들이는 모습 반가웠고요. 코스닥 쪽으로도 87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OMC 해석도 봤을 때 조금은 코스피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아직 견고하다는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 다만 확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무게중심을 실기보다는 지금 하드 데이터가 견고하다, 여기에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수출 통제도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우려 국가, 일반 국가, 동맹 국가 나눠졌던 게 조금은 단촐화되는 그런 움직임 속에 규제는 계속될 거야라는 해석들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상승으로 튀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점차 매기를 잃어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못 해주면서 지수 탄력은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양시장을 연이틀 사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어요. 연이틀, 그러니까 5월 7일 아주 대량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 그 다음 날인 어제까지도 1,300억 원의 매수, 지금 1,200억 원대로 잡힌 건 넥스트레이드까지 포함이 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사실 지수는 아쉬웠는데 그 안을 열어다 보면 이 실적주들이 참 대단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화장품, 방산, 비만치료, 신재생, 제각각 섹터 안에서의 대장 역할을 해주는 숫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섹터를 견인해가는 하드캐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테마도 한몫을 했는데요. 대권 후보들의 입을 둘러싸고 여기에서 기대감을 반영하는 종목들의 활발한 매매도 이어졌습니다. 추경은 빠르게 7월까지 신속 진행하겠다. 정부의 이 멘트가 이어졌고 치아치료, 탄소 중립, 그리고 지역 화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표기해드린 건 어제 우리만 좋았던 건 아니고 이 수출 통제 완화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10월 10일에 있을 이 미중 고위급 회담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하는 가운데 어제 미증시 거의 마감하고 나서 움직인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1%까지 강세를 보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수가 많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대조적인 분위기를 좀 보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연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시장이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이번 주에 거래일수가 가장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후유증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오늘의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투자뉴스 7 우리 박민영 앵커가 종종 섹터의 위치를 파악할 때 지금 어디야? 라는 이야기로 많이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애청자로서 저도 오마주를 좀 해봤습니다. 지수야, 지금 어디야? 지금 지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어제까지 봤을 때 2570선, 2580선까지 차곡차곡 아주 적지만 조금씩 올라오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과 하단에 대한 위치 파악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럴 때 이 기술적 보조지표를 참고하면 참 편리합니다. 코스피 ADR, 코스닥 ADR 각각 144, 128%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율을 계산한 건데 딱 100이면 균형, 70% 이하면 과매도권, 120%를 넘어가면 과매수권역이죠. 지금 과매수권역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달 들어서면서 저점 대비 빠르게 반등했던 움직임, 그러니까 4월에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올라가는 그 속도 자체가 하루하루 놓고 보면 조금은 답답한데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숫자, 그러니까 실적 종목들의 순환매 양상을 탄 것도 활발한 종목 장세의 이유도 바로 이 지수 과매수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코너를 통해서 진만쌤과 함께 실적주 픽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이 좋고 그런데 덜간 혹은 같지만 이번에도 실적을 잘 보여줘서 아직은 섹터 대비 싼 이런 옥을 잘 가려내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힌트로 찾아볼 수 있는 외국인 What's in my bag? 지금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의 종목들의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좀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5월 7일에도 샀고 5월 8일에도 우리 시장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연이틀 담아간 종목들을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겠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5월 7일까지 봤을 때에는 4월 말부터 담았던 종목들 위주로 그 추세적인 매수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5월 8일이었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실적주, 낙폭과대주를 좀 관심 있어 하는 모습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2,092억 원 정도 5월 7일에 대량 매수를 보였는데요. 5월 첫날인 5월 2일에도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흘째 코스피 안에서도 그리고 전체 시장 안에서도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5월 규모는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대장 안에서도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인데 사흘째 담아가면서 5월 7일 대량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모아간 종목들도 꽤 많았는데 한국전력과 LIG 넥스원이 그 대상입니다. 4월 10일부터 담았더라고요.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해지 차원이었을까요? 한국전력 2,600억 원 정도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서히 경기 방어주를 챙겨갈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온 심리 간밤부터 좀 분위기가 뚜렷해졌거든요. 이 부분 포트 변화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일단 어제 분위기 안에서 봤을 때 LIG 넥스원도 한국전력만큼이나 4월 10일부터 강하게 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한 2천억 원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쭉 보시면 4월 10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LIG 넥스원을 담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물량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세 자체도 11% 가깝게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적은 좀 더 짚어드릴게요. LIG 넥스원과 함께 실적주의 픽은 또 APR이었었고요. 작년 2월에 상장한 화장품주인데요. 상장 이래 최대 수량, 최대 금액을 담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정규장 시세 분출 보시죠.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동안도 차곡차곡 잘 올라왔는데 어제는 그야말로 레벨이 달라졌다. 98,400원대로 뚝 뛰어오르는 모습, 전날 종가가 76,400원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1,400원 아래라는 연이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달러가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 USA에서 미중 회담 기대감 반영되면서 다시금 달러 강세가 이어질지는 보셔야겠는데요. 그런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 들어올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연속성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된다면 이들의 이 장바구니에 우리도 같이 러브콜 동참을 해야 될까? 힌트를 계속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 바구니 열어봤고요. 앞서 보셨던 LIG 넥스원 외국인의 매수 어제 1위, 2위 APR. 이렇게 두 종목이 실적이었습니다. 세 종목을 어제 냉정한 숫자의 세계 좋았던 종목으로 꼽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어제 호실적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대장은 이렇게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먼저 APR입니다. 28%의 급등을 보였고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이 시세를 쭉 이어가더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아까 종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전날 종가가 8만 원 아래였는데 어제는 10만 원까지 욕심내는 구간으로 훌쩍 뛰어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았죠.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홈기기, 잠시 후 미나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미용기기 쪽으로도 갖고 있고 AGR이요.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도 잘하고 있습니다. 메디큐브가 그 브랜드인데요. 최근 메디큐브 아마존에서 탑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올리브영을 가더라도 인기 탑 3 안에 드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쪽으로도 186% 증가했는데 국내 매출도 좋았고요. 영업이익 이렇게 하면서 장사는 마진을 굉장히 잘 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증익을 했는데요. 작년 딱 1분기가 27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 이 영업이익이 540억 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클래스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림 자체는 요즘 PDRN이라고 해서 연어 성분 조금 무섭긴 한데 이렇게 그만큼 재생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화장품을 내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
PDRN 세럼으로 지금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같이 생긴 이 세럼을 피부에 발라서 흡수시키는 이 제품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효자템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도 천궁 지금 11% 급등을 나타내면서 천궁, 현궁 효자템으로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영업이익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보여줬는데요. 어제 방산주 정리해 드릴 때 지금 시장 컨센이 650억 원 정도인데요. 580억 원 정도 할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야말로 1,100억 원의 서프라이즈 보여줬습니다. 천궁, 현궁이 실적기였다. 그리고 수주잔고도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파크 시스템즈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바로 이어서 보면 9%의 급등, 5월 7일에 실적 발표를 장 마감하고 내놨고요.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는 어제 갭으로 훌쩍 뛰어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AP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좋았던 종목이었다면 파크 시스템즈는 반도체 섹터가 워낙 부침이 심해서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더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죠. 2,400%. 대단합니다. 201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준 적이 없는 기업이고요. 원자 현미경으로 계측 장비를 만드는데 이 분야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신규 수주도 너무 잘했고 중국의 설비 투자가 계속 증설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납품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좋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세 종목의 앞으로 섹터를 하드캐리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냉정한 이 숫자의 세계에서 실적을 못 내면 시장에 도태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APR 그리고 어제 실적 내놓은 그 용기사 화장품 쪽으로 펌텍코리아는 고공행진을 보이는데 반해 아이패밀리 SC는 어제 8%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안 좋았어요. 1분기 매출에 540억 원, 영업이익 71억 원 모두 컨센을 하회했고 일회성 상여금, 재고 충당금 발생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고 DB금융투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 중화권, 동남아, EU 다 잘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국내와 일본을 조금 더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작년에 기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고 효과로 오히려 부메랑으로 다가오면서 해외 매출 쪽 일본 중심으로 빠져서 이게 회복될지 보셔야겠고 국내 브랜드 안에서는 최근 올리브영 가보시면 로맨 브랜드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아쉬움을 표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다시금 로맨의 이 경쟁력 부각이 앞으로 아이패밀리 SC의 주가 키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나 돼서야 저점 매수를 고려해보자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도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포인트는 APR과 펌텍코리아 그리고 대조되는 아이패밀리 SC, 중국 소비 개선 모멘텀과 수출 지표 잘 나오는 이런 모멘텀, 섹터를 둘러싼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옥을 정말 잘 가려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뜻밖의 정책 테마가 붙어버린 덴탈 관련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치과 치료 어제 정말 시세 분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책 테마가 붙어버리니까 완전히 날개를 단 듯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5월 8일 어버이날 맞이하면서 공약도 나왔고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리포트는 덴탈 르네상스, 그야말로 전성기를 2025년, 6년에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 섞인 리포트였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기술, 인구, 소비 이렇게 3박자가 마저 떨어지면서 이 트렌드가 새롭게 덴탈 치료 섹터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성장 엔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는요.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었죠.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 뼈아픈 손절매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금리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구조적으로 금리가 인상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업황 부진과 함께 주가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올해 아시죠? 금리 인하 사이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5월 말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빠르면 6월, 7월 FOMC에서도 인하 사이클을 밟을 거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와 덴탈 수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키워드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 이 부분이 어제 정책 공약으로 통했던 이유이죠. 임플란트 침투율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고령화 계속화 될수록 젊은 분들도 임플란트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요 자체가 늘어날 거고 더불어서 AI나 빅데이터 접목해서 최근 바이오도 접목 많이 나오잖아요. 덴탈 치료까지 진단기기나 이런 관련해서 덴티스트리,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성장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커버하는 종목들 쭉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각자 매력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디오와 덴티스는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거로 봤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시는 분들은 디오와 덴티스를 선택하실 것 같고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덴티스트리 성장 안에서의 가장 유망주라고 합니다. 이 진단 시스템과 관련돼서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주가 잠깐 볼까요? 지금 양봉을 기록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이 속도를 봤을 때 지금 뛰어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테마 나오기, 정책 테마 나오기 그 전까지의 흐름도 봤을 때 꽤 많이 올라왔죠. 하나증권에서 이야기하는 덴탈 전성기, 주가도 이제 전성기에 진입하는 건지 보셔야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그 부속 재료를 만들고 있고요. 하스 역시 보철수복,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캐파를 늘리면서 외형 성장하는 종목으로 두 종목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 속에서 여러분들도 덴탈을 보고 계신다면 앞으로 전략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될지 저희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바로 신재생입니다. 최근 하나솔루션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반사수혜를 누리면서 업황도 재평가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안에서도 빚받지 못했던 쪽이 바로 풍력입니다. 미국의 택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 안에서 오히려 더 도태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그런데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대장주들의 재평가를 통해서 조금은 달라진 시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윈드 어제 실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요. 9,019억 원 매출액. 컨센 대비 한 3% 상회인데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입니다. 28% 웃돌았습니다. 1,252억 원 예상보다 너무 잘했고요. 전년 대비로도 드디어 흑자 전환입니다. 적자 계속 보여줬었던 이 CS윈드를 포함한 풍력 종목들은 아직 숫자를 보여주기엔 일러라는 시각이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크고요. 그래서 어제 보여준 그 시세 분출도 10% 이상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바로 직전 고점이 44,000원인데 이 부근까지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좀 우려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육상풍력 수요가 꽤 강하다라고 봤어요. 수주 자체도 괜찮다. 특히 대만 업체 쪽으로 워낙 해상풍력 시장은 아시아 안에서 대만이 큽니다. 그쪽으로 수주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수요가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쪽에 이런 우려만 거쳐진다면 장기적인 회복도 가능해. YTD로 봤을 때 어제 급등에도 불구하고 그 부침 속에 플러스 2%입니다. 어제 지금 등락이 10%였잖아요. 깜짝 놀라실 만해요. 마이너스 28%까지 연간 하락을 보였다가 저점 대비 올라온 상승률만 30%입니다. 그중에 3분의 1을 어제 다 한 겁니다. 여기서 반등 여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금 하나증권의 TP는 68,000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해저 케이블, 해상풍력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숫자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 LS 마린솔루션 역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분기 최대 장사를 이뤄냈습니다. 게다가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해상풍력 관련해서 다른 해외 쪽으로 수주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공략하겠다라는 입장으로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 쪽으로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립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제 가동이 진행된다면 6에서 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점에서 아까 CS윈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8%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로 올라온 건 숫자도 있지만 사실 정책 공약이 좀 컸었죠.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당 공약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정부의 20조 원의 투자 다시 한번 바람이 부는 가운데 숫자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그린피스 쪽에서 삼성의 용인 반도체 그 클러스터 단지요. 여기 재생에너지 쓰면 전기료 30조 원 아낄 수 있어. LNG 말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을 발표하는 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힘받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까요? 아래쪽으로는 CS 윈드, 이번에 숫자 보여줬고 LS 마린솔루션, LS그룹, SK 이터닉스도 증권가에서 꼽고 있는 해상 풍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ESS까지 맞물려 있어서 재생에너지에 꼭 필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시스템 쪽을 보고 계신다면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SK 오션플랜트와 대명에너지, 효성중공업. 다만 효성중공업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덴마크 오스테드 쪽에서 이 전력기기와 관련된 이 계약 해지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밤의 분위기입니다. 아까 우리 체린 앵커가 잘 전해드렸죠. 이제는 정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되고 나서 이제는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통상협의국 탄생, 바로 영국입니다. 동맹관계를 잘 유지했던 국가들 가운데서 발표가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예상 안에서의 후보군이었던 영국이 상대국이 됐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내용,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상호관세는 10%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철강 알루미늄 관수가 25%였었잖아요. 4월 중순에 전 세계 국가에 부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면제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대해서는 10%로 기존 27.5%의 관세에서 크게 경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한미 이 실무급 협의를 앞두고 우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뭘 내줬나? 영국 쪽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랑 농산물 다 개방할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항공기 우리가 사겠어. 그래서 영국 항공기 엔진 부품에서도 미국에서는 일부 면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 딜 자체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양국 측에서는 이제 실무진들 포함해서 15일 다음 주에 화상회의 열리게 되고요. 줄라이 패키지까지 계속적인 의제를 두고 조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차 쪽은 우리 쪽에서도 가장 이 관세 경감과 관련돼서 절실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영국이 좋은 사례가 된 만큼 일본에서는 받지 못했던 아시아 쪽의 자동차 관세 면제도 가능할 수 있을지 움직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연결고리 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리스크 온 심리를 부추겼던 무역협상 첫 협의국 탄생, 이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 주부터 반영이 됐던 미중 고위급 회담 10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잖아요. 간밤에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 회담 이후에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중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죠. 베센트 장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후의 회동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피해주,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반면에 관세 무풍지대나 최근 관세 노이즈 속에 반등을 줬던 유틸리티, 음식료, 금융 같은 경기 방어주들은 다소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재차 강세를 보여서 외국인들 수급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지켜보시고요. 실적은 계속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 네이버, 한국콜마, 어제 네이버가 많이 흔들렸던데 장 시작 전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장 마감하고 나온 넷마블, 휴젤, SK케미칼, LG 다 좋았어요. 이 실적주들 계속적으로 외국인 장바구니 담길지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수출입 지표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개선되고 있는 흐름, 황금 연휴에서 소비 지표가 살아났는데요. 지난달 수출입 지표가 너무 좋았어서 이번엔 기대치가 높진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 자극할지 확인, 주말 앞둔 이 5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 지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좋았었던 쪽이 계속해서 관세 타격 없이 좋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STO, 양자 컴퓨팅까지 오늘 테마성으로 움직일 종목들의 활발한 장세 기대해보죠. 자, 여기까지 시장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섹터로 넘어갈 텐데 잠깐 힌트 드렸었죠. 미나 앵커 하면 뭔가 잘 어울리는 미용기기 섹터, 뭔가 진심을 담아서 브리핑 해줄 것 같은데요. 미나 앵커 어떤 내용들 볼까요? 네, 오늘 미용 의료계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K-뷰티, 화장품과 미용 의료계계는 최근에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많이 다룬 것 같아서 이거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만큼 시세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용 의료계계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APR이 실적을 발표했죠.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APR이 부릅니다. 오늘을 기다렸어.
네, 어제 실적이 진짜 좋게 나왔습니다. 성적을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화장품 뷰티 부문 매출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2%를 넘기는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매출액도 36%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실적이 왜 이렇게 의미가 깊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통상 이런 뷰티 기기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4분기에 비해서 비수기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4분기 실적보다 1분기 실적이 더 나은 그러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해외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00% 가까이 성장했기 때문에 정말 해외에서의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APR이 그려나가고 있는 신기록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APR이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인해서 어제 뷰티, 미용, 의료기기 쪽 모두 다 시세가 좋았는데요. 보시면 대표 종목인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해냈고 전일 상승률 6%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텍과 비올, 아스테라시스 같은 리프팅 관련 종목들이 어제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같은 주사기 쪽, 이쪽도 2%에서 3%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 외로 보시면 이제 중소형단, 동방메디컬이라든지 레이저옵텍,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올해 상승률만 놓고 보시더라도 정말 큰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 신고가라고 표시해 놓은 종목들은 올해 들어서 진짜 급하게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아찔하게 오른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과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도 꾸준히 긍정적인 코멘트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열인 걸 알면서도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증권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지 그 의견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먼저 글로벌 의료 미용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정말 커질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글로벌 의료 미용 시장이 그때도 이미 커졌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을 때였는데 2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평균 성장률 12%가량 책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2032년에는 무려 62조 원대까지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3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5가지 골라봤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시술과 소모품 판매로 인해서 지금 의료 미용기기 쪽에서 매출을 많이 땡겨올 수 있다라는 점 핵심으로 꼽히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수라든지 외국에서의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의료 미용 쪽으로 나오는 돈, 나가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령화와 다이어트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탄력 관리를 향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4년까지 국내 기업들이 이 캐파 증설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해외 물량 공급 체계가 갖춰졌다는 점도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인허가를 획득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기반도 더욱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매출이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도 더욱더 강해지는 시점인 거죠. 제가 이렇게 의료 미용기기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투자자이고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고 뷰티 쪽에서만 투자를 해봐라 하면은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화장품과 미용 시술 쪽에서 어떤 게 더 인기가 있을까?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뚜렷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가의 코멘트를 살펴봤더니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살펴봤더니 최근의 트렌드는 예전만큼 화장품보다 의료 미용
쪽으로 비중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흐름을 분석한 코멘트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외국인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러한 헤드라인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한령이 있었던 9년 동안에 K관광 지형도가 변해버렸다라는 헤드라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중국의 큰손들이 최근에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화장품을 정말 많이 사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소액으로 결제를 하거나 진짜 필요한 것들 몇 가지 품목만 사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 오히려 관광객들의 이 흐름을 살펴보면 핫한 관광 코스 자체가 명동에서 밥을 먹고 강남에서 보톡스 맞기로 요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는 뷰티 하더라도 화장품보다 의료 시술 쪽으로 비중이 치우쳤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숫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외국인들의 국내 의료 소비액은 3,564억 원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7%를 넘기는 증가세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위는 피부과에서 그리고 2위는 성형외과에서 돈이 많이 쓰였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정말 핫하잖아요.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를 더 빨리 잘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게 상용화가 더 많이 되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살을 빼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내러티브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흥행을 할 경우에는 이쪽 리프팅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논리였는데요. 그 이유는 즉슨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 탄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탄력이 저하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시 살을 끌어올리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리프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내러티브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시술, 그중에서 어떤 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이상형 월드컵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모델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임지연 씨처럼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지금 클래시스가 슈링크 그리고 볼륨어로 가장 유명하고 최근에는 다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고 옛날의 명성을 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클래시스를 가장 상단에 둬보고요. 그리고 원텍 그리고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리프팅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올리지오라든지 리프테라로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워낙 다들 아시겠지만 파마리서치와 휴젤, 리조나랑과 보톡스의 명성이 끊이질 않고 오히려 기반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주가의 관점에서는 어떤 걸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을까? 뭐 시술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뒷받침이 되고 내 계좌의 수익을 찍혀줘야 되니까요. 그 안에서 살펴본 종목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휴젤 살펴보겠습니다. 휴젤은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휴젤 매출과 영업이익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를 넘기는 성장세를 나타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62%를 넘기는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이렇게 숫자만 두고 보면 좋지만 컨센서스를 각각 1.9% 그리고 3.6%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추정치 대비로는 3.3%, 5.3%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전략적으로 의도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태국과 일본양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정치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지만 오히려 이쪽의 수익성이 예전부터 그렇게 도드라지게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된 전략이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아니다라고 일축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이쪽에 대한 우려감도 살짝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중립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시장 수요가 견조하다는 전망하에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관세 같은 경우
경우에는 휴젤보다는 유통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너무 우려하지는 말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시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삼성증권에서 74,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요. 어제장 77,000원 선에 종가 기록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71,000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예상 대비 1분기 수출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투자 모멘텀 잡히고 있고요. 태국과 브라질 이러한 주요 시장이 아니었던 부분에서도 슈링크와 볼유머 병행 마케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 동안 부진했던 미국의 이 현지 의료 미용 장비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도 클래시스 우려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계셨을 것 같은데 가격 경쟁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삼성증권의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주가 향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멈추지 않고 질주를 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다뤄드릴 만큼 정말 끊이질 않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짜 더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공략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오늘 출발 준비를 해도 될지 뭔가 달라진 시각이 있을지도 궁금한 두 분과의 만남입니다. 함께 하죠. 조성우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 김진만 MTNW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연휴 쉬고 딱 수요일에 만났었잖아요. 이틀 만에 다시 뵙는데 뭔가 시장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2,600선에 대한 기대가 많고 두 분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성우 부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주부터 점검해 볼까요? 어제 보니까 숫자 찍힌 종목들에 대한 그 환호 현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쏠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에서 많이 나왔던 APR, LIG, 넥스원, 파크시스템스 다 좋았는데요. 섹터에 딱 핵심되는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공통점은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함의 이점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실적이 좋아서 내가 주가 좀 오르겠다는데 토달 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사실 1분기 어닝 시즌에 이 대형주들의 그 실적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드리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좀 탄력 있게 반응을 좀 못했습니다만은 연휴 이후에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실적 발표하는 거에 좀 시장이 좀 반응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특징적인 종목들은 역시나 좀 특징적인 경쟁력이 또 있었던 종목들이었죠. 이를테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파크 시스템즈 같은 종목은 실적이 이제 증가폭도 어마어마했죠. 2,400%.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좀 기록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너그러운 어떤 그런 수급을 밀어 넣어줬다라는 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좀 그 아랫단에 있는 좀 중소형주나 중형주 쪽에서의 좀 실적에 대해서 조금 이 어떤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대형주 단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구경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좀 중소형주 단에서는 그런 호실적이 시세에 좀 반영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시장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APL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요일 날 이야기 나눴던 중국 이야기랑도 어찌 보면 조금씩 화장품, 미용 점점 더 지갑 열린다라는 이야기랑도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 자체적인 1분기 장사를 너무 잘한 거잖아요. 여기서 슈팅이 더 나온다면 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다 불식시키고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승 자체가 또 이유가 있었고 사실 공매도의 어느 정도 순기능이 이럴 때 한 번에 바짝 올랐을 때 수급이
중국이 뒤이어서 붙는다라는 점이 그래도 이제 하나의 순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실적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APR은 지금 잘 팔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 쪽 기초 화장품까지 계속 진출을 하게 되면은 아마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북미 시장과 그다음에 유럽 시장의 개척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통하고 있는 이제 업체죠, 뭐 실리콘2나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CJ 올리브영의 북미 쪽 진출이 아마 11월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 진출까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멀티플 혹은 이제 잘 나가는 그런 화장품이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만 되게 좋은 거는 이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받쳐서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APR도 어제 기준으로 이제 시총이 한 3조 원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아직은 이게 주가 상황은 부담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 자체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5조까지도 지켜보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쪽에 이렇게 섹터별로 다 같이 오른다는 거는 패시브 수급에 대한 유의미한 점이 즉 이제 코스닥 150 수급이라든지 코스피 200 수급이 화장품 섹터에 동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APR이 잘 나왔기 때문에 뒤이어서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까지 아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제 LIG 넥스원 엄청 잘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3대 장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 로템까지 해서 현대 로템까지 아마 시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마지막에 축포를 쏘아 올렸을 때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일부 왜냐면 이게 네. 무조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쉬어가는 시간에 아마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이 나왔을 때 네. 그때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닝 플레이만 다 순수하게 지금 실적만 잘 나오는 그런 종목보다는 이제 미래의 가치까지 2026년도까지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밸류를 줘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서 성적표를 공개할 텐데 이때 축포를 터뜨리면서 일부는 좀 챙기는 전략도 고려를 해봐야겠고요. 그 다음 실적 더 좋을 종목을 이제 2분기 컨센을 통해 힌트를 찾아가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를 저희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반도체에 이어서 좀 여쭤볼 텐데 어제 AI 칩 수출 통제 이제 조금씩 철회되거나 완화된다라는 이야기로 상승 출발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막판에 가면서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남은 건 결국 실적주였던 것 같아요, 조 부장님.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장기 낙폭과대주인 반도체를 강조해 주셨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진 면모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물려도 모아가자. 반도체, 쫄려도 반도체, 한 지간 쫄려도.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반도체 크게 물리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크게 또 쫄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지루할 뿐이죠. 안 올라서.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물려서 괴로운 것보다는 안 올라서 지루한 게 좀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요즘에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팔딱팔딱 뛰는 그런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 AI 미국의 이제 수출 규제 철회 이 소식에 반도체가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이제는 반도체가 좀 오를 거리를 찾아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아침에 반도체가 이제 그런 어떤 소식에 동반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트럼프 또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걸로 또 조금 힘이 빠졌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은 또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좀 이제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5월 연휴 때문에 아직 거래일이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며칠 동안에 좀 반도체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5월은 거의 매일이죠.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좀 이제 올라가기 위한 퍼즐을 저는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급이죠. 일단 수급이 좋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데 주가는 수급이 꿰는 바늘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관세 의뢰가 완화됐을 때 탄력이 좀 강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잃어버린 부분들을 되찾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반도체의 이제 실질적인 랠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있는데 지금 반도체는 좀 준비가 됐다라고 보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다 건너서 TSMC, 미국의 빅테크 하드웨어 기업들 다 1분기 실적들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이전에 주문을 먼저 땡긴 게 아니냐는 그런 선주문에 대한 색안경 때문에 그런 쪽에는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네. 근데 어제 파크 시스템즈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으면 거의 반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하방 경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를 거리들을 찾아 나서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할지언정 여전히 저는 우호적인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올랐으면 이제 오를 때도 됐다라는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세도 지금 네. 첫 협의국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주였던 반도체 쪽으로 투심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적, 금리나 이제 관세 3박자만 맞아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모아뒀던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한 표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20만 원 거의 다달해서 네. 이렇게 되면 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가격대 아니야? 하고 또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예. 번지수에 대한 고민인 거죠. 아, 종목.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반도체가 다시 랠리를 재개했을 때는 작년에 이제 빛을 봤던 HBM 진영이 다시 앞으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철저하게 소에 대해서 정말 뭐 손가락 빨던 이제 레거시의 시대가 올 것이냐, 사실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주식이라는 이 녀석은 한번 대시세가 나면은 다음 시세가 날 때까지는 분명히 텀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이제 요즘에 다시금 우리가 이제 각광받는 이 화장품주도 작년 이맘때는 사실 화장품주를 안 사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섹터였지만 그 이후에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1년 동안 엄청난 이 조정을 거쳤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어떤 HBM류의 그런 어떤 종목들이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새로운 논리로 지금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그런 쪽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왜냐 그동안 원체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이돌도 좋아하시고 뭐 노래도 좋아하시겠지만 그 차트를 역주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 쉽지 않아요. 예, 항상 이제 신곡이 드물죠. 등장해서 네, 네. 그 신곡이 차트를 석권하는 그런 걸 보면 결국에 이제 그것이 다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좀 시장은 언제나 좀 새로운 거에 좀 열광하는 그런 어떤 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심 저는 좀 레거시 쪽,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그러니까 10월에 윈도우 10의 업데이트가 분명히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레거시의 수요를 반드시 촉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이제 4월 달에 이 말씀 드렸죠. 그런 어떤 명제를 앞두고 이제 레거시가 반응하는 그 시점이 4월부터냐 5월부터냐 6월부터냐는 제가 맞출 자신이 없으니 지금 쌀 때 모아놓자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통하고. 근데 그동안 한 달 동안 뭐 물론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지루하게 횡보를 했고 어제 그런 어떤 작은 호재죠. 사실 반도체에서 기대하는 큰 호재는 관세 불이의 완화와 금리 인하예요. 그러나 미국에서 AI 규제가 철폐됐다는 그 작은 호재에도 반응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중소형기단에서 실적에도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에는 조금씩 수급이 우호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는 이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포인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주식의 업력이 느껴지는 표현들 와닿네요. 주식 그 녀석, 차트 역주행, 그러니까 시대 역주행하지 마라. 결국 이제 때가 되면 올라오는 레거시 쪽의 기회를 좀 더 보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서 이제 번지수를 잘 봐야겠습니다. 진만쌤, 제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렇게 어색하죠. 제가 대타로 왔는데, 이 호칭까지 인수인계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친근하게 불러도 될지 조금은 여쭤보게 되는데요. 양자컴이 네. 5천 원 만에 미증시에서 움직였습니다. 보니까 미증시에서는 이제 진짜 협의될 것 같아라는 기대감으로 위험 자산의 쏠림 현상이 좀 강하더라고요. 양자 암호 쪽으로의 우리 시장 그 기회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양자 쪽이 아마 이제 보안이랑 같이 연계해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양자컴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거면은 아마 어제 사신 분들이 오늘 파시는 아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지속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슈 따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사실 뭐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수급이 뭐 다른 데로 뺏길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예. 시초가가 고가 형성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미 양자컴 관련된 이슈는 사실 국내에서는 크게 이제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커플링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크게 관련돼서 올랐을 때 크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뭐 크게 이제 영향은 없을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안 쪽 이제 최근에 SKT 이제 유심 해킹 관련돼서 예. 보안이랑 같이 이제 양자 쪽이랑 협업이 되는 이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네. YCTK라든지 두 개 같이 하는 기업들은 오늘 이제 중간중간에 지역적인 섹터별 혹은 이제 이슈들이 동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아마 또 어느 정도 단기간 이슈 몰이는 가능하나 크게 이제 장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갖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에 환호하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실적 쪽으로 혹은 이제 후발주자를 기대하는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발주자를 이제 체크해야 될 때 눈을 돌려라.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팔고 나오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슈를 먼저 쭉 점검을 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봐야 될 내용들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반등 추세입니다. 어제도 태양광, 풍력 나쁘지 않았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신데렐라를 꿈꾼다. 이제 구두가 이제 정책 때문에 좀 놓고 왔던 이런 투심을 다시 구두에 비유하면서 이제 되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섞인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진만 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먼저? 저는 일단 두 개 다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쪽도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이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원전 쪽도 이제 태양광 쪽으로 이제 좀 신재생 전력망? 에너지로 분류하면은 이거 이슈가 나왔음에도 이제 밟고 올라.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이슈 나왔을 때 이거 위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거를 다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혹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게 되면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되게 이제 이전 사이클에 안 좋았던 게 태양광, 풍력 투자는 많았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만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주가가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CS 윈드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풍력, 태양광 같이 이제 모멘텀을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유럽은 여전히 이제 풍력 에너지 쪽에서 이제 강한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도 풍력 관련돼서는 이제 트럼프의 제한된 부분들이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풍력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좀 표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지표 잘 보시는 분들께서는 네. 풍력 에너지들은 지금 그래도 꽤나 이제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 에너지는 이제 주택 건축 관련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이제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모듈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그 모듈과 맞춰서 신규 주택 건수가 되게 관련이 깊은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련된 지표까지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거고 다만 이제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한마디 이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돌발 변수만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굉장히 안정적인 뭐 하나솔루션이나 CS 윈드 같은 대형주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에서는 SK 이터닉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수급 쏠림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 게 많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돈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굳이 한쪽에 메리트를 더 주신다면 하나솔루션은 연간 벌써 보니 99% 올랐고 CS윈드는 2%뿐이에요. YTD로. 네. 어느 쪽에 한 표 더 주세요? 그래도 지금 이제 좀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니까 이제 좀 가벼운 SK 이터닉스가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제일 매력적이지 다른 않을까 쪽이었네요. 싶고 아무래도 이제 하나솔루션 CSN도 뭐 5% 오르면 10% 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원하시는 부분들께서는 혹은 이제 지금 당장 사봐도 될 만한 기업은 SK 이터닉스 쪽으로 조금 이제 손을 좀 기울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회사 SK D&D 네.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터닉스에 한 표 주셨습니다. 조 부장님은 어떠세요? 아직은 신세장 보지 마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예, 저 요즘에 제가 좀 많이 집중해서 보는 섹터이기도 해요. 저는 하나를 가격이 뽑는다면, 네. 싼 섹터에는 늘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드는 애들은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지금 신재생 섹터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뭐 저점에서 물론 단계는 좀 많이 올랐는데 좀 길게 보면 이제 좀 꿈틀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장기 있고. 차트로는. 그리고 또 지금 신재생 섹터의 특징들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의 중국산 태양광 3,500% 발언 때문에
이게 이제 천덕꾸러기에서 신데렐라가 돼버렸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 피해주로 신재생 에너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변신을 하면서 바닥에서 좀 올라오면서 관뚜껑을 일어났죠. 그런데 요즘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전에는 좀 태양광 섹터 중심으로만 시세가 났다가 어제 이제 풍력이 합류했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군집성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CS 윈드는 원체 좀 풍력주 중에서는 CS 윈드가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못 갔다가 이제 실적이 또 반응을 하죠. 그러기라 이제 바닥권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신재생 에너지는 뭐 트럼프의 관세 뭐 이런 걸로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다. 주가의 방향이. 그렇게 보는 거고. 실질적인 모멘텀은 저는 이제 정책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지금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쏟아지는데 이제 신재생 이제 에너지 관련한 쪽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풍력도 같이 올라갔겠죠. 트럼프는 태양광만 얘기했거든요. 풍력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네. 근데 풍력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신재생 섹터의 군집성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재생은 일단은 이거 안 남을 이유가 없다. 물론 이제 반도체도 뭐 좋게 보지만 반도체는 좀 시간을 써야 되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월일지 6월일지는 저도 모르니까 잡아놓고 보자. 근데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은 저는 신재생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오르긴 했어요. 어버이날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어린이날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신재생 섹터는 앞으로 좀 이제 그 군집성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태양광, 풍력, 뭐 좀 더 이제 확대하자면 수소까지도 아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시세들이 나는 것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도레미파 이렇게 좀 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 먼저 치고 풍력이 따라가고 지금 수소도 꿈틀대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 접근 전략을 짤 때도 의외로 수월합니다. 약간 공격적인 어떤 그런 좀 성향의 분들은 좀 이제 네. 약간 좀 중소형주 쪽을 좋아하실 수 있고 좀 추세적으로 가는 분들은 조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종목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 추세적인 베팅을 하고 싶다면 역시나 뭐 태양광의 대장주인 하나솔루션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가 벌써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 6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맞아요. 하나솔루션보다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드렸는데 얘는 저점 대비해서 약 20% 정도밖에 안 올라 있어요. 하나솔루션보다도 지금 덜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이러다가 역전을 해요. 어느 순간 한번 수급이 붙으면 급등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SK 이토닉스와 같은 어떤 성격의 그런 종목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은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좀 다른 쪽은 뭐 있어 가격적으로 더 좋은 신재생이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풍력이 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CS 윈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섹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참 굉장히 무난한 섹터 중에 하나. 조선방산보다 이쪽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오, 네. 이제 달라지고 있는 기조를 조금 더 읽어가면서 군집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 추이를 읽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픽이 쉬워질 거다 기억할게요. 신재생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APR 이야기하면서도 나왔는데 보톡스 미용기기 총집합하고 가야죠. 진만쌤의 3대장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APR. 다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아까 패시브 자금 유입 더 되면서 APR 시총 더 불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목에 찼다라고 표현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이 3대장이. 후발주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못 간 쪽, 우리 조성우 부장님의 이런 관점처럼 덜 간 쪽에서의 기회를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용 위로 기기에서 이제 화장품이라 이제 뷰티 섹터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이제 화장품 쪽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루미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용 위로 기기는 사실 이제 애매한 종목보다는 확실한 종목군들을 좀 선별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은 선별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화장품이라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틱톡이라든지 구글의 뭐 파워 이제 요즘 이제 그런 블로거 인플루언서. 검색량 순위 따라서 되게 판매량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영 이제 1위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되게 화장품 섹터가 되게 예민합니다. 금방 핫하지만 또 금방 또 도태되는 경우도 굉장히 시기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 쪽은 잘 나가는 기업과 못 나가는 기업 간의 괴리치가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오버퍼폼 이제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고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쪽에서 잘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의료기기 쪽을 그냥 계속 보시면 좋을 거고 요즘 이제 가격들이 되게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는 한 주당 가격이 꽤나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종목 좀 다소 종목을 이제 애매하신 분들 혹은 이제 종목이 너무 비싸진 것 같아요라고 하신 분들께서 ETF도 좀 잘 나와가지고 화장품 쪽이나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 ETF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후발주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선은 아마 화장품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네. 일단 이제 지금 뭐 너무 빨리 그거 이제 홍보를 좀 하는데 제가 화장품 공부를 주말에 좀 했습니다. 이제 피부도 좋아지셨고. 어제 VT 좀 바르고 왔는데. 네, 리들샷. 네. 네. 근데 일단은 이슈가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끌어주는 이제 대형주들, 즉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 나오는 기업들이 요즘 또 바닥권에서 잘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이렇게 되면 중형주, 코스닥 특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150이 예전에는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되게 많았는데 지금 얼추 바이오랑 그다음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쪽이 바닥권에서 150의 편입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런 수급적인 기대감, 그다음에 추가적인 ETF 출시로 인해서 액티브 수급까지 같이 동반이 되면은 저는 화장품 진짜 좋은 이제 7월, 8월에 저는 반도체나 이런 IT 쪽보다는 조금 이쪽 이렇게 생활 쪽, 소비재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은 되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분들 여기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한번 찍고 들어오시면은 좋은 정보 제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 반부터 잠시 후에요. 미용 섹터 추가 상승을 위한 확신의 센터상을 골라주신다고 하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조성호 부장님의 픽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 주셨습니다. 대형 바이오 의약품 품목 관세 때문에 이번 주 좀 많이 흔들렸는데 여기서 기회를 찾는다면 어느 쪽 볼까요? 예, 전들 저희 바닥에 있는 섹터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바이오의 그 논리가 이제 코스닥의 시총상위 바이오주들 뭐 비만 치료제나 뭐 기술 수출 이런 쪽으로 사실 좀 집중이 많이 좀 됐었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코스피의 그 대형 제약주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부진했어요. 뭐 이제 시총상위 탑5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제외하면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다 지금 하락권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뭐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익 추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익도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왜 못 가지라고 본다면 이게 반도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괜찮은데 사기가 애매한. 괜찮은데 사기가 애매한 약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반도체가 결국 이제 그런 꿈틀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자막에도 나갔지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관세 우려가 완화된다면 전 지수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플러스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상위 대형 바이오주들 요런 쪽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탑픽을 말씀드리자면 한미약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에서 빠질 수 없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경영권 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서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던 부분에 대한 응어리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총상위 대형 제약주 물론 다 괜찮아 보입니다만 그 중에서 한미약품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좀 탄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22만 원대, 그러니까 4월 4일에 한 차례 말씀을 주셨고 그때 대비로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로 27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살짝 눌려있는 이 구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네요. 한미약품입니다. 마지막 증만 스픽도 들어야겠죠? 방산에서 더 나아가네요. 네, 일단 드론 섹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드론 섹터로 편입된 종목들이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네온테크 같은 종목인데 이제 이슈를 막 되게 찾아봤는데 일단 뭐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제 드론 공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비슷한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모멘텀 분명히 이제 저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번 정도 비슷한 이슈로 오른 이력이 있습니다. 즉 이제 군내 공백을 드론이나 이제 무인 체계로 메꾸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론 섹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지엽적이지만 섹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첫 방송에 썼을 때 에이럭스를 한번 가져와 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지지 라인에서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진만 스픽 탑픽으로는 지금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같고 아마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뭐 공격용 드론 이제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권위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되게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스페이스X나 뭐 고객사 즉 이제 우주 쪽으로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모멘텀이 아니라 방산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우주 쪽까지 같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방산, 사흘째 양봉 딛고 올라오고 있는 드론 섹터 안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아까 안내 잠깐 해주셨는데요. 8시 30분부터 미용 섹터 총집합으로 공부 도와주신다고 해요. 주말 내내 연휴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뻐지는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성훈 부장,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마켓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나는 쪽 출발과 함께 대다수의 종목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 빨간불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 삼성전자 0.7%, 하이닉스 0.8%의 강세로 19만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영 답답한 분위기 속에 인터배터리 모멘텀도 영통하지가 않았는데요. LG엔솔은 오늘 소폭의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 그리고 눈에 띄는 쪽이 지금 자동차네요. 이 자동차 쪽의 관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 안고 가나요? 현대차 1% 이상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시죠. 지금 한화솔루션이 3% 이상 강세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시세가 좋네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올라가면서 원전과 신재생 쪽에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도 조금 전에 저희 체크를 해봤는데요. 엑스게이트가 7%대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 오늘도 이 노보노디스크발 강세인가요?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도 달려가는 블루엠텍 14%의 급등 양상 움직임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도 강세 움직임 나오면서 APR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 98,700원까지 한 차례 더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 랠리가 두드러졌었죠. 우리기술투자 대표적으로 오늘 강세 움직임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3%, 9% 이상의 강세 움직임. 고영도 봐야겠네요. 고영 어제 로봇주 안에서도 수술용 로봇 큐렉스와 함께 달려가는 모습으로 리포트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강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거래 동반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시세 여기까지 점검합니다.